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고창군이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인력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싸구려 수입산 보행 매트가 불법 시공됐다는 보도 이후 지자체가 차입금 환수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창에서는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며 곳곳에 하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을 쪼개서 발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최근 토지 보상 문제로 생태하천 공사가 중단된 고창 외정천입니다. 하천 바닥에는 흐르는 물의 속도를 줄이는 돌무더기, 스톤네트가 깔려 있는데 특정 업체를 위해 사업을 나눠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경쟁 입찰이 필요한데 이를 피하려고 일명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당성 있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냐, 공매를 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혐의를 이제 수사 중이에요. 결론을 내야죠. 실제 고창군은 지난 2017년 5월과 6월 내용이 똑같은 사업을 8,400만 원과 6,600만 원으로 나누어 발주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을 쪼개 경쟁 입찰을 피하는 대신 조달청 일반 구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고창군이 선택한 업체는 부안의 한 스톤네트 제작 업체. 사업 시작 후 고창군이 발주한 관련 사업 6건 중 4건, 사업비 3억여 원 중 2억 4천여만 원을 수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에 구매했으면 경쟁 입찰로 예산도 아꼈을 텐데 굳이 나눠 발주하는 게 이해되지 않죠. 고창군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 보니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1차원에 이제 소요됐던 자재를 5월달에 이제 같이 구매 요청을 했었고요. 6월달에 이제 저희가 조기 집행이 이제 예산이 이제 집행이 좀 미비하니까. 하지만 해당 업체 실경영주의 아버지가 고창군 공무원 출신으로 관련성이 커 특혜성 계약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으로 수학여행을 온 중학생 수십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는데 이들이 다녀간 담양과 임실, 순창의 식당과 체험 장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중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로 입원한 이들은 경기도에서 남원을 찾아 2박 3일 일정으로 수학여행 중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속이 메스꺼리고 토하면서 배도 아프고 설사하고 더 심한 애들은 구토나 설사도 엄청 많이 하고. 학생과 교사 등 40여 명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으며 학생들은 지난 4일 담양에서 죽통밥을, 다음 날 임실과 순창에서 치즈와 돈가스, 고추장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자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음식물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남원의 숙소에 머문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바깥 활동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음식물과 위생 도구에 대한 역학조사 중이며 이르면 15일 이내에 식중독균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될 것으로. 보건당국은 식중독과 원인균이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모 사립고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관련 교사들을 징계합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경우 OMR 카드 답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가 없었다며 채점과 관련된 교사들을 모두 징계하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생의 1, 2학년 성적 전반을 조사했지만 추가로 조작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불법 촬영물을 동료와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A 순경이
피해 여경의 잠자는 모습을 찍은 촬영물을 동료 경찰관 3명에게 보여준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적지와 산책로 등에 깔린 수입산 보행 매트가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전주시와 장수군 등 각 지자체들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국내산 대신 수입산 보행 매트가 깔린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차입금 환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처벌 결과에 따라 추가 처분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새만금과 광주 전남 2곳을 최종 지정했습니다.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던 정부의 공언은 일단은 순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현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4개에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됩니다. 하지만 새만금이 결국 거대한 발전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가 에너지 신시장을 창출할 융복합 단지 조성지로 광주 전남과 함께 새만금을 최종 지정했습니다. 입지는 군산 국가산단과 매립을 마친 새만금 산단 1,209, 그리고 아직 매립이 필요한 5,609 등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지방세 감면과 우선 구매 지원으로 흩어져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연구기관이나 인력 양성기관도 한데 모아 산학연이 연계한 복합 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말로만 그때 산학연 직접 클러스터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융복합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그 3가지가 진짜 실현될 수 있다. 전라북도는 100여 개 에너지 기업을 유치해 연간 1조 3천억 원의 생산과 3,700여 명의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은데 우선 전남 나주와 함께 선정되다 보니 결국 한정된 에너지 기업을 놓고 유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입주 기업을 끌어모을 앵커 대기업 유치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내년도 전북 예산을 결정지을 국회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 도내의원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전남 출신의 합류 방침을 정해 안호영 의원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4년 연속 예결위원을 역임해 당내 견제 기류가 상당합니다. 김광수, 이용호 의원도 비교섭 단체와 무소속으로 조정소위 합류가 쉽지 않아 역대 최다 예결위원 수에 비해 예산 확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하던 여성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력 단절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개봉 14일 만에 260만 명 관객을 동원하며 여성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영화 82년생 김지영.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시달리던 주인공 김지영은 재취업의 기회도 무산되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지난 9월 30대 여성 A씨가 전주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3살 배기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우울증 상담을 받던 이 여성은 직장을 다니다 수년 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대 때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고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전문가들 역시 경력 단절은 산후 우울증의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저하되고 2018년 기준 경력 단절 여성은 184만 7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5천여 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57.6%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유명무실한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36.7%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극화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중소형제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빤한데 거기에서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직업과 육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여성들의 현실은 여전한 가운데 처벌 기준 강화와 대체 인력 제도 확대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남원 운봉고원에서 호남 지역 최대 규모의 가야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나주와 완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발 700m가 넘는 남원시 아영면 청계고분군 발굴 현장에서 5세기 전반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1m 길이의 가야계 고분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분의 길이가 주변 얼산리나 유곡, 두랑리 고분보다 10m 이상 길었으며 안에서는 석광무덤 3기와 아라가야계 수레바퀴 장식 토기 조각, 그릇 받침 등이 출토됐습니다. 익산 지역 4대 종단이 서동축제 기간 4대 종교와 함께하는 합창제에 이어서 익산 지역의 종교 역사문화 유산을 알리기 위한 동행 탐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 도시를 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와 유라시아 철도 거점 도시 추진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익산 지역의 화합과 상생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사업에 활기가 기대됩니다.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74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교사들에게 인사 혜택을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소외계층 지원비나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등 10년간 5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PC방에서 상습적으로 부품을 훔친 44살 A씨에 대해서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4달 동안 새벽 시간대 전주 시내 PC방을 돌며 총 9차례에 걸쳐 그래픽카드 등 750만 원 상당의 부품 20여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군마다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순창군에서는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연령층과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 행복누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순창에 행복누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옛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한 행복누리센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와 꿈나무 아동돌봄센터가 입주했고 치매 안심센터도 설치해 노인 치매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복지와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가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서비스 대상을 1,600명에서 2,100명으로 인력도 141명으로 늘렸습니다. 완주 지역 자활센터, 용진 노인복지센터 등은 내년 안에 단순한 안부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남원시는 9월과 10월 이딴 태풍으로 벼 피해가 1,800헥타르에 이른다며 이달 21일까지 품종에 상관없이 피해 입은 벼 2천여 톤을 전량 매입합니다. 남원시는 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 벼를 공공비축미 1등급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수매 이후 30kg당 2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쌀값이 최종 확정된 뒤 지급합니다. 금년에 그 태풍 피해별을 조기에 전량 매입하여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이 쓴 판소리 춘향가의 원고에서 따온 완판 본체가 고창군 공식 관인에 사용됩니다. 관인은 기관의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인장을 말하는데 고창군은 지난 30여 년간 한글 전서체를 사용해왔지만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관인 서체를 바꿨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을 모집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과 2월 7주에 걸쳐 도내 국가기관이나 도 직속기관에서 자료조사와 실험보조, 행정업무 보조 등을 담당할 인턴 13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산물 종합센터를 새로 단장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지역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8만 평 규모로 2025년까지 조성될 예정이고 해신동 수산물센터는 동백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개보수가 추진됩니다. 정읍과 순창 그리고 남원을 연결하는 국도가 빠르게 건설될 전망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순창 인계에서 순창 쌍치를 연결하는 국도 21호선 24km 구간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반영돼 올해 말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1,6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인계 쌍치 구간은 정읍과 순창, 남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선형이 불량하고 결빙 사고의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수 동촌리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축하하는 문화공연이 오늘 장수 한놀이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김제 시립합창단은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이 오늘 시민과 함께하는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노인 문제를 주제로 한 제14회 정읍 전국 실버 영화제가 오늘 CGV 정읍점에서 열립니다.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오는 10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등지에서 열립니다. 전북 대표 인권축제인 전라북도 인권문화 컨벤션이 오늘부터 나흘간 도청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홍보 전시회가 오늘부터 17일까지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립니다. 40여 개 유망 기업이 참여하는 군산시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오늘 군산대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일원에서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가 열립니다. 제2회 익산시민 자전거 라이딩 행사가 모레 만경강 자전거길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9도에서 낮 기온 17도, 정읍 9도에서 16도, 동북권 무주는 6도에서 17도, 진안 5도에서 15도, 서해안권 군산은 9도에서 16도, 고창 7도에서 1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임실과 고창, 장수, 부안, 순창, 무주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